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몇 시간 후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언론들 어떤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앞으로 3주 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살짝 역풍이 또 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미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풀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의 운전석에 앉아서 트럼프와 대화를 시작하다. 이게 그 미국의 AP통신이 뽑은 22일자 보도 제목입니다. 예. AP통신은 이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취소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 자리가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사이에 양쪽 보증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삐그덕삐그덕 하는 건 운전자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중국 쪽으로 최근 더 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더 직접적으로 상대하겠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 한국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AP통신이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그 남북미 3자냐, 남북미중 4자냐,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죠. 네, 또 북한과 그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면서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시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예. 그 여부에 대해서도 대화 메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AP통신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같은 날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미션은 그러니까는 keep Trump, Kim on track. 그러니까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죠.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분석 기관인데, 여기 소속의 아카타 롬브라고 하는 분석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미션이 가급적 오랫동안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CNN 같은 경우는 역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그 다른 분석가 아니타 바스라고 하는 분석가 말을 인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원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북미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죠. 그 스트레이트 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은 역시 21일자 보도에서 핵무기 반대 단체인데 그 피스 액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케빈 마틴 대표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을 줄이는 단계적 조치, 그리고 평화조약, 비핵화, 이런 장기적인 목표, 이 모든 것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은 전부 다 이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서의 역할, 운전석에 있는 역할, 이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중재자는 매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날 주체자들이 어떤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을 갑자기 돌려버린다든가, 그러면 중재자가 할 일이 참 좀 딱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하고 북한에서 자꾸 강경한 발언이나 조치들이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아주 딱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북한이 왜 갑자기 등을 돌렸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돌렸을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누군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북한이 등을 돌리면서 내세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AP통신도 지적을 했듯이 판문점 선언에 반하는 그 한미 군사훈련이 빌미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이 꼭 이게 찍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연일 아주 터져 나오는 강성 발언, 이게 빌미를 줬을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그 한 안보 문제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네. 이게 19일 날짜로 게재한 기고문, 이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플로우쉐어 펀드라고 하는,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재단인데요. 아하. 여기 소속의 3명의 북한 전문가가 쓴 기고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94년도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15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 사이에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사성 어떤 거죠? 그 우선 협의 당시에 94년 북한 그리고 2015년 이란 두 나라는 그 당시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핵물질 생산 의혹이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단 혹은 해체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 국제사회가 협상을 벌인 거고, 그랬죠. 그 협상의 결과가 이제 핵무기 생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 대가로 평화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고문에 따르면은 그 두 합의 문서의 분량은 물론 다르지만, 그러니까 북미 제네바 합의는 4페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란 핵 합의는 195페이지. 분량은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각 민주당 정부가 평화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뒤 이어서 들어선 공화당 정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또 똑같은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네바 합의 때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 당시 부시 정부 들어서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파기했죠. 네. 반대로 이란 합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기했죠. 네, 그 점은 파기했고. 똑같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평행 이론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물론 그런 표현은 없었고, 이제 네. 제가 쓴 말인데. 예. 그러니까 21년을 가운데 두고 너무나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사점이 있다면은 이 기고문에 따르면은 94년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파기도 그렇고 2015년 이란 핵 합의 파기도 그렇고 그 뒤에는 항상 존 볼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21년 전에도 존 볼턴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합의 파기 당시에는 존 볼턴은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고요. 예. 이번 이란과의 합의 파기 때에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모두 그 핵 동결 합의를 파기하는 데 관여를 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 기고문은 미국이 북한과의 기본 합의를 어긴 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가 보면은 예. 이란과의 핵 합의 파기에 따른 향후 사태를 유추할 수 있다. 좀 겁나는 이야기죠, 예. 사실. 예. 그래서 미국의 합의 파기 이후에 북한의 뭐 걷잡을 수 없는 핵무기 생산 이게 뭐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란도 역시 이번 파기로 인해서 핵무기를 생산하는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이들의 그 경고입니다. 북한과 똑같은 길을 간다면 이란도 핵무기 생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와 조금의 다른 점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그 핵 합의 존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조금 차이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유럽 국가들은 경수로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아니요. 돈을 내거나 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이었었는데 그런데 미국은 지원을 안 하지 않았던가요? 미국과 일본 다 빠져버려서 완전히 없던 일이 돼버렸던 거고. 요 이란 부분은 유럽 부분에 조금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고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이제 이 결론으로 해가지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핵 합의의 연쇄 살인범이다. 하하. 시리얼 킬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또 다른 북한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의 뭐 개인적인 신념이 어떻든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떻게 도덕적인 경건함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이 전략적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미국의 그 소위 불량국가 대상의 핵 억제 정책을 매번 이 수렁으로 몰고 왔던 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맥락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이번에 또 북한과의 협상 무대에서 지금까지의 방향만 놓고 보자면은 연쇄살인범의 빨간 줄이 또 하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존 볼턴은 핵 합의의 연쇄 살인범이다. 네. 참. 그래도 지금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지금? 그나마 초반에 좀 발견된 게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존 볼턴을 비롯해서 미국 강경 보수 세력의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이 강경
압박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예.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18일자 보도한 그 기사를 보면은 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 신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is gone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미 그 큰 물꼬는 그 북한과 화해 가능성에 대한 기대, 희망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있고, 북중 간의 국경선을 통과하는 그 인력, 물품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도 느낍니다만 한국 내에서의 군사 행동 위협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런 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네, 네. 중국도 남북 관계도 이미 큰 축의 변화가 생겼는데 네. 이제 와서 북한 태도를 문제 삼아 다시 강경으로 갈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 말이군요. 그래서 조셉 디토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전 미국 국무부의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네. 이렇게 신문에서 말을 했어요. 한국과 중국을 설득하기 전에는 이제 미국이 최대 압박 전략으로 손쉽게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작년 말까지는 시간이 우리 편이었지만, 그러니까 미국 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전략적인 오류를 범하는 동안에 북한은 이런 걸 이런 사실을 꿰뚫고 있다는 거죠. 이 신문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회담이 결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북한은 준비 중일 것이다. 이렇게 이 신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천천히 폐기하는 동안에는 이 프로그램을 타격하기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면서 한국 역시 역사를 되돌려서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장은 목표치를 낮추라는 것이 이 신문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북한이 반칙이라고 주장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원하는 현실적인 그 기대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게 뭔지 그 당사장에 알려주고 그게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네.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압박으로 가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주장인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무튼 최대 압박 전략은 이제 물 건너갔다. 네네.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진단, 참 정확한 진단 같고요. 조금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그 94년 제네바 핵 합의 당시 얘기했잖아요. 네네. 우리 밖에 PD가 정확히 지금 사실관계를 체크했는데 경수로 견설 비용의 70%를 한국이 부담한다. 그렇죠. 70%를. 일본이 10억 달러를 부담한다. 근데 유럽연합은 8천만 달러를 부담한다. 네. 그러니까 이때 유럽연합의 참여는 극히 미미했었던. 네, 미국은 완전히 빠졌고요. 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과의 부분에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건 네. 조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네네. 뭐 짧게 하나 더 전하실 내용이 있나요? 미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자기국의 이제 경제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피가로 신문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결국 고개를 허리를 숙인다 이제 이런 제목이거든요. 경제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 문제를 포로 삼아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신문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 첫 번째 피해국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가 거죠.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네. 이 안보 문제 빌미로 우리 FTA 협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자꾸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거. 네. 그 점을 프랑스 르피가로가 르피가로가 지적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